안녕하세요. 포유한율 용서입니다. 요즘 자산 시장이 등락이 심하지요. 주식 시장, 외환 시장, 부동산 시장, 가상자산 시장, 대부분이 상당히 불확실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그 흔히들 얘기하는 나무와 숲의 얘기인데, 숲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자산시장 전문가들은 나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숲은 어렵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숲을 못 보잖아요. 대표적인 게 성장률 전망이 안 된다든지 물가 전망이 안 된다든지 최근에 상호 관세 얘기 나오는데 관세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특히 화폐와 환율 금리도 기준금리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기준금리보다는 우리는 시장금리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수입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내공이 흔히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숲을 보려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숲이 보이는데 그거는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경제학을 전공해 가지고는 이 숲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경제학자들이지, 그죠? 또 연구소, 이분들이 대부분 GDP 성장률 잘 모른다고요. 그거는 미국 그 전문가 집단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리고 특히 위기 시에 위기의 초기에도 잘 모르고 벗어날 때 위기에서 벗어날 때도 잘 몰라요. 학자들이 그 내공이 부족한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부 이제 그 나무 중심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쉽지요. 그렇지만은 숲을 모르고 그 나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숲이 불타면 나무 불타잖아요. 지금 그 나무에는 지금은 문제가 없어. 근데 약 한 500m 떨어진 숲에서 불이 일어났어. 근데 시간의 문제지 나무는 불타기 마련이에요. 요즘 산불 많이 일어나잖아요. 처음에는 숲의 어느 일정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나무 전체가 불타버리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 자산시장도 그 숲을 이루는 금리, 환율, 정책, 그 다음에 화폐, 물가 이런 것 하나하나에 그 내공이 없으면 그 나무도 안 보이고 숲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경제 전문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니까 환율 잘 알 것이다. 또 시장금리도 잘 알 것이다. GDP 성장률도 잘 알 것이다. 그 일종의 착각이죠. 근데 그분들 다 내공이 부족한 거예요. 실전 경험도 없고요. 또 그런 공부를 그것도 없어요. 그저 경제학 교과서 공부한다고 그 공부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경제학 교과서는 그 이론끼리 충돌로 많이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론 하나하나가 가정을 전제로 성립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변하지 않고 금리만 인하하거나 인상하면 또는 금리는 변하지 않고 물가만 오르거나 하락하면 또 그 환율이 금리만 영향을 주면 그런 얘기예요. 또 GDP 성장률이 그 고정환율에서
이루어진다면 뭐 이런 가정들을 전부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론은. 그러니까 이게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적으로 그 이론들을, 부분적인 이론들을 전체로 믹스시킬 수, 즉 융합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교수들은 잘 안 되거든요. 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부품이다 말이죠. 각 연구원들은 자기 분야 연구하는 거예요. 각 연구원들이 어떤 부분은 물가 뭐 연구하고, 어떤 분들은 산업 연구하고. 근데 산업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물가 모르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의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숲은 보기가 힘든다. 제가 이제 뭐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은 서울대 교수로 계신지 모르겠는데 박문호 교수님은 그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뭐 얘기해도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경제 전문가들은 그냥 지엽적인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GDP 성장률 얘기를 함에도 그 뭔가 많이 빠져가 있는 가운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부동산 얘기하면서 서울대 교수가 뭐 원래 부동산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는 좋을 수는 있지만 그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일부 지역에 좋다는 것은 아닐 거고 또 전체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뭐 일부 지역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뭔가 부족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또 개별 부분을 연구하는 그 뭐 전문가, 개별 주식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테슬라 좋다고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핵심 실세죠. 머스크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냥 테슬라래요. 그냥 아주 지엽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는 산업 그 전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구입을 하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차가 많이 팔려야 2차 전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정책이 그 뭐 친환경이 있냐 그렇지 않냐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건 또 능력이 안 되니까 자꾸 이 차전지 매출액 많다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죠. 그 마진율은 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계약이 많다.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좋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상장 폐지가 거의 뭐 확실시 되는데 그 배터리 아저씨가 원래 뭐 바람 잡아는 주식이지요. 선대인 소장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부분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데 크게 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많아요. 그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지식의 사각지대가 많으니까. 물가도 마찬가지죠. 이게 금리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GDP 성장률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뭐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그 2021년부터 뭐 지난해까지 뭐 경제학자들 다 미국 경제 힘든다 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물가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물론 환율도 몰랐고요. 화폐가 역할도 몰랐고 그것만 몰란 게 아니고요. 화폐는 물가만 자극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역전이 되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역전이 되면 망가진다.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뭐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역전이 됐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어요. 그냥 역전이 되면 과거에 경제가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은 뭐 모르니까 얘기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쉽게 하면. 그리고 또 화폐는 뭐 경제학 교과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화폐 중앙은행이 공부하는 그 화폐 발행량을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교과서가. 근데 실제 중요한 거는 화폐는 유통 속도예요.
이게 이제 경제학 교과서적 유통 속도가 아니고 실질적인 화폐 유통 속도예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합하면 2천조가 넘잖아요. 근데 그 돈은 고객에 닦으면 50조 원이 바치고 있다고요. 10%도 안 되잖아요. 10%면 200조 돼야 되는데 그것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2.5%, 2%가 안팎이에요. 그 코스피, 코스닥을 지키는 이 돈 50조 원. 이 50조 원이 중앙은행이 발행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M투기 기준이에요, 이조차도. 그러니까 아주 일부 돈이 2천조 시장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흔히들 뭐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이 뭐 2%만 이동해버리면 그건 엄청난 이동이에요.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 기존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2%만 이동하면 그냥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기존 시장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는 화폐 유통 속도가 숨어 있다고요. 근데 화폐 유통 속도는 경제학 교과서는 일정하다고 얘기한다고요. 하버드 교수까지도.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화폐 아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그 경제학 교과서의 내용에 있는 화폐 유통소는 일정하다는 말 때문에, 또 화폐는 물가만 자극한다는 그런 이론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무력한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2% 돈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제 전문가는 화폐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는 게 있고, 화폐 유통 속도는 당시 경제 환경에 따라서 크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화폐를 안다는 말 자체가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량이 얼마고 그 몇 프로도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화폐 유통 속도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막 변화되는지, 방향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이런 원인들 잘 분석하는 그게 화폐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 시간에도 물리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 출신들이 뭡니까? 피사의 탑에서 돌을 떨어뜨리면 뭐 동일하게 큰 돌이든 작은데 동일하게 떨어진다. 그거는 짧아서 그런 거예요. 길어지면 그렇게 안 떨어져요. 공기 마찰 때문에. 실제로 낙하산 타는 공수부대 요원들 있잖아요. 먼저 떨어진 애가 늦게 땅에 착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하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동일한 물건이 같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공기 저항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제로도 종이 쪼가리를 그 63빌딩에서 떨어뜨리는 거하고 돌돌이 떨어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하면 안 되는데 다들 암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경제학자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한 얘기도 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부분적인 이론은 그냥 암기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또 학생들은 그걸 보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오해하고,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장금리는 당연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줄 알고 있고, 환율은 마치 금리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지. 지식의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자산시장은 나무보다 숲이 중요한데, 숲을 모르면 나무도 알 수 없고, 아무리 테슬라 전문가가 테슬라 얘기한들, 2차전지 전문가들이 아무리 강조를 한들 숲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그 숲을 아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뭐 경제학자들은 숲에 관한 전문가답고 뭐 오해하거나, 경제연구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자산시장 성황이 어렵다. 지난 뭐 3년 이상, 뭐 과거 10년을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포유 환율 연구소만큼 숲의 자산시장 관련 숲에 관해서는
따라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즉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이 안 하는 물리학 공부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어려워가지고 공부하지 않는 재정학 공부도 했고요. 그러니까 그 지식의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대부분 가장 중요한 물리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경제학자들은 잘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서울대 출신까지도 피사의 탑에서 돌을 떨어지는 게 같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스키죠. 눈 위로 설매와 같은 원리인데 그걸 마치 그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중력 때문에 스키가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중력이 조금은 영향을 주겠죠. 네? 그렇지만은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얘기하는 거는 그냥 물리학을 암기한 거다. 공부를 이해를 한 게 아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 지식이 없으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경제학자들, 경제연구소 대부분이 환율 잘 모르고 경제 성장률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뭐 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시장금리 잘 모르는 이유예요. 하여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자산시장은 나무보다 숲이 중요하고 숲이 가치가 훨씬 더, 숲을 보는 사람의 가치가 나무를 보는 사람보다 가치가 훨씬 높다. 이것은 저 얘기가 아니고 서울대 박문호 교수 얘기예요. 그분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아요. 제가 뭐 국내에서는 조금 들을만 하다라는 사람 그 사람 정도뿐이야. 지금 4년 동안 유튜브를 그래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보면서, 나머지는 다 보면 내공이 막 너무 부족한, 인문학자도 그렇고요. 하여튼 오늘 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래요. 나무보다 숲을 보자. 그렇기 위해서는 주변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된다. 즉 지식의 사각지대가 있으면 어렵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지식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맹신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